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2회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선로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선로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거리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면 거리 계정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고장 발생 지점까지의 전기적 거리에 비례하여 한시 동작하는 것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것으로 과전류 계정기 대신 단락보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답은 거리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2번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도 암기사항이 되는데요. 우선 송전계통의 중성점 직접 접지. 자,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방법. 이렇게 삼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성점을 대지에 직접 이렇게 접지하는 것을 중성점 직접 접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은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하여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전선로 및 기계 절연 레벨을 경감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성선에서 지락전류를 감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호계정기 동작. 자, 지락은 뭐냐면 지락은 요 선 하나가 땅과 연결되는 걸 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 중성점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를 신속하게 감지해서 보호계정기를 신속하게 동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중성점을 직접 접지합니다. 그래서 요 보기에서 이런 내용이 없는 건 고장전류 크기 억제가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답은 고장전류 크기 억제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전압강화 보호입니다. 자, 해설 및 용어 설명을 보면 옥내배선이란 건축물 내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이에요. 전선. 이 전선을 이제 보호하는 방법은 과전류 보호, 그 다음에 지락 보호, 그 다음에 절연 접지 보호가 있는데 여기서 전압 강화 보호는 옥내 배선에서 보호 방법이 아니고요. 전압 강화 보호는 송전과 수전 계통에서의 보호 방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옥내 배선 보호 방법이 아닌 건 3번 전압 강화 보호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24번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였다. 전자유도의 원인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근접한 곳에 이제 통신선이 이렇게 가설되어 있는데 이 송전선로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발생했답니다. 즉 전자유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전자유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송전선로가 지락됐을 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땅과 연결되었을 때, 이거 이제 사고예요. 이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유도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전선이 지락되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떤 전류일까요? 바로 영상전류가 되겠습니다. 네, 송전선이 지락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영상전류다.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인은 영상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배전선로 개폐기 중 반드시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조장치와 직렬로 설치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시키는 개폐기는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 섹셔널라이저인데요.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차단 기능이 있는 리클로저에 직렬로 설치하여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섹셔널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암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가공 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 1연 중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자, 이것도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철탑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애자가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가 이렇게 일렬로 쭉 설치해 놓은 거를 애자의 일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요 끝에다가 전력선을 이렇게 매달겠죠. 여기서 이 애자의 전압 부담이 최대인 곳은 어디냐면은 요 전선과 제일 가까운 곳. 요게 전압 부담이 이제 최대가 되고요. 최소인 부분은 이제 얘를 3등분 했었을 때 전선에서의 3분의 1, 3분의 2 되는 이 지점의 애자의 전압 부담이 최소가 된다. 최대인 부분, 최소인 부분.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죠? 그러면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애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해설 보면 애자 1년 중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의 전압 부담이 최대이고 전선에서 3분의 2 지점, 요 3분의 2 지점에 있는 애자의 전압 부담이 최소가 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다음은 무엇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식인가? 단 L은 송전 거리이고 P는 송전 전력이다. 자, 요 식은 송전 전압을 구하는 식입니다. 경제적인 송전 전압 해서 이제 스틸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스틸이란 사람이 이 식을 만들어서 스틸식이라고 하겠죠. 그죠?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예, 전력공학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식의 이름을 정한 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스틸식이고요. 또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계산할 때 사용하는 켈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사람 이름을 딴 식 두 가지, 스틸식하고 켈빈식, 요거 두 가지 암기해 주세요. 문제에서 나온 이 식은 경제적인 송전전압의 스틸식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자가용 변전소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답은 2번 공급 측의 단락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해설을 보면 차단기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므로 공급 측의 단락 용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여기서 단락 용량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적용하거든요. 여기서 적용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사고가 발생된 지점에서 전원 측으로, 즉 공급 측으로의 모든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즉 단락 용량이 공급 측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락 용량보다 그 값이 커야 되는 차단기 용량 역시 공급 측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거기다가 공급 측의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공급 측의 단락 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8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일반적으로 수용과 상호간, 배전 변압기 상호간, 급전선 상호간 또는 변전소 상호간에서 각각의 최대 부하는 그 발생 시각이 약간씩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는 그 군의 종합 최대 수요 전력보다도 큰 것이 보통이다. 이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 문제의 답은 2번 부등률입니다. 이 문제는 부등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메인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부하별로 또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하 1번, 부하 2번이라고 합시다. 이 부하의 최대 전력은 12시에서 2시까지 뭐 200kW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하의 최대 전력은 6시부터 8시까지 한 400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변압기 용량을 이제 결정할 때 200 플러스 400 이렇게 해서 600 이렇게 하면 경제적일까요? 아니겠죠. 얘네들이 최대 부하가 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최대 부하를 나타내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 변압기는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최대 부하가 일어나는 용량이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용량과
각각의 최대 부하를 더했을 때 용량의 그 차이는 얼만큼 되냐.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부등률입니다. 자, 얘는 12시부터 2시까지 200, 6시부터 8시까지 400이 제 최대 부하인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최대 부하는 500. 뭐 얘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3시부터 4시까지라고 합시다.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500.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개별로 봤을 때의 최대 부하의 합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최대 부하를 비교한 값을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합성 최대 부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합성 최대 부하는 두 개의 변압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최대 부하 500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 최대 부하의 총합. 얘는 12시부터 2시까지의 최대 부하가 200. 얘는 6시부터 8시까지 최대 부하가 400.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600이죠? 그래서 600 나누기 500 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부등률이라고 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그 목적이 뭐냐면 메인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값이다.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0번 다음 중 SF 가스 차단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 FS6 육불 화학가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500도씨 이상의 열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3번은 아크로 인한 100도에서 20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분해된다? 아니지요. 이건 가스 차단기의 특징이 아닙니다. 쉽게 분해되면은 아크를 소화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할게요. 31번 삼상 3선식에서 전선의 선간 거리가 각각 1m, 2m, 4m로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등가 선간 거리는 몇 m인가? 자, 등가 선간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공식 이래요. 자, 요게 이제 삼상 3선식이니까 선이 이렇게 3개가 있겠죠.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m,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여기서 여기까지가 4m일 때, 이때의 등가 선간 거리는 몇 m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요게 D1, D2, D3이라고 두면 요게 이제 선간 거리예요. 선간 거리 1 곱하기 2 곱하기 4, 1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루트 3루트. 네, 3루트 적용하면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고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고학용 계산기에 이대로 계산하면 등가 선간 거리는 2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가 선간 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한 열 매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냉각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원자력 발전은, 그러니까 원자가 핵 융합, 핵 분열될 때 발생되는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증기가 되겠죠. 이 증기가 될 때 이게 팽창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고 난 이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로 만들려면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야 돼요. 네, 뺏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 이때 사용되는 걸 냉각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걸. 네, 냉각제는 물, 나트륨, 뭐 탄산가스, 용해염,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냉각제를 물어보는 거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송전선로에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 암기입니다.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 이 코로나가 뭐예요? 피복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선의 피복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기가 외부로 방전되는 현상. 이걸 이제 코로나라고 하죠. 방전되면서 뭐 빛이 나고 막 소음이 들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좋지 않은 현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도체는 뭐냐면 한 상의 전력을 한 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선, 2개 이상의 선으로 송전시키는 그런 방식을 복도체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선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건 단도체라고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 코로나 임계 전압, 그러니까 전기가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되겠죠. 이 임계 전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도체를 사용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4번 선로 임피던스가 Z, 송수전단 양쪽의 어드미턴스 Y인 파이형 회로의 4단자 정수에서 B의 값은? 자, B의 값은 임피던스 Z예요. 우선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파이형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파이형이에요. 파이형인데 요 회로는 여기가 임피던스고 어드미턴스 2개가 있는 이런 파이형이에요. 이게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4단자 정수 A, B, C, D는 A는 1 플러스 ZY, B는 Z, 임피던스를 의미하겠죠. C는 Y, 2 플러스 ZY, D는 1 플러스 ZY. 예, 요거 암기하자고요. 나중에 여기 Z1, Z2, Z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도 A, B, C, D를 구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우선 그 내용부터 알고 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A, B, C, D가 이렇게 나왔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은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수전단 전압, 받는 전압이죠.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이 100V였는데 받는 전압이 110V예요. 그러면 받는 전압의 전압이 올라간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선로의 정정 용량으로 인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페란티 현상의 원인은 선로의 정정 용량. 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페란티 현상은 보내주는 전압보다 받는 전압이 상승하는,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36번 출력 20kW의 전동기로서 총 양정 10m, 펌프 효율이 0.75일 때 양수량은 몇 미터 세제곱 퍼 미닛인가? 자, 이 문제는 펌프용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죠. 예, 펌프용 전동기 양수량이 미터 세제곱 퍼 미닛일 때, 예, 요게 양수량이에요. Q가 미닛일 때의 펌프용 전동기 출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양수량. 얘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H가 양정이에요. 양정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 요 양수량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12, 요 에타가 이제 효율이거든요. 효율. 6.12 효율은 여기 양수량에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양수량 Q는 양정 H분의 6.12 곱하기 효율 곱하기 전동기 출력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적용하면 자, 효율은 0.75라고 했죠? 그래서 6.12 곱하기 0.75.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 킬로와트 단위입니다. 킬로와트 20킬로와트 적용하고요. 나누기 양정 10m 적용하면 이때의 양수량은 9.18m 세제곱 퍼 미닛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9.18 1번이 되겠네요. 요거 이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양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꼭 본인이 스스로 식을 정리해 보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답도 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7번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시 고장 검출용으로도 사용되는 계정기는 답은 UVR이 되겠습니다. 네, UVR, 여기 U가 이제 언더죠?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입니다. 언더 볼테이지. 기준된 전압보다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UVR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보기에 나머지 것들 여기다 쭉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치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제수문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량을 조절한다. 수력 발전에 관련된 문제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154kV, 상차각이 45도, 리액턴스가 14.145m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죠? 전송 전력 물어봤죠. 전송 전력, 송전 전력 같은 얘기예요. 보내주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 공식은 이렇습니다.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사인의 상차각, 상차각을 적용한 사인을 곱해주면 송전 전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송전단 전압이 킬로볼트, 수전단 전압이 킬로볼트면 이때 송전 전력은 메가와트가 됩니다. 자, 킬로 10의 3승이죠. 여기도 킬로 10의 3승. 그래서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10의 6승이죠. 10의 6승은 메가입니다. 메가. 그래서 단위가 메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메가와트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 보면 송전 전력은 송전단 전압 161kV 줬네요. 곱하기 수전단 전압 154kV 줬습니다. 나누기 리액턴스 14.14 문제 줬죠.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상차각 45도 요거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1240 단위는 메가와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하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 적용해서 고학년 계산기까지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연가를 합니다. 자,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하여 전선의 배치를 도중에 교차하는 걸 연가라고 해요. 자, 보면 이제 이런 걸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발전소고요. 뭐 여기가 이제 전력을 받아 쓰는 수용가라고 합니다. 수용가라고 하면 전선을 한번 이렇게 깔아볼까요? 이렇게 가설을 했어요. 이렇게 가설을 하면 얘가 이제 A, B, C상이라고 하면 A상과 C상의 전선의 길이를 보면 C상이 훨씬 더 길겠지요. 그래서 이 선로의 길이와 관계된 선로 정수 RLGC 저항, 인덕턴스, 컨덕턴스, 캐피시턴스 이것이 A 값과 C 값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 값들의 차이가 많이 나면 좋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로를 이렇게 가설할 때 어떻게 가설하냐면 중간중간에서 한 번씩 꽈줘요. 우선 A상이다 하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꽈준다 하면 A상 가설하고 얘를 이쪽 끝으로 가서 요렇게 두 번째로 해서 요렇게 가설하고요. B상이 노란색이다 하면 얘는 요렇게 하고 끝으로 가서 요렇게 처음으로 가서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C상이 갈색이다 하면 C상 가운데로 끝으로 요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전선의 배치를 바꿔주면 A, B, C상의 길이는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전선의 배치를 도중에 교차시킨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설하는 것을 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가설되는 전선의 길이를 맞춰줘서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연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4년도 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다 봤다고 책 덮고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훑어주시고요. 계산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고학년 계산기도 눌러봐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글로 나오는 문제는 문제 보고 답 암기하고 해설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문제 답이라도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